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상 최악, 세계 최악 미세먼지,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 중앙일보는 미세먼지 재앙,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인력 예산 투입해서 실질적 대응을 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역대 최악 미세먼지 재앙, 경유차 감축부터 서둘러라. 문화일보는 미세먼지 재앙의 쇼 아닌 전방위 실질 대책 절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을 촉구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죠. 경유차 감축은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문제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미세먼지 국가로 지금 통계가 나오면서부터 중국 탓만 할 수 없는 우리 그 자체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 소비 구조를 바꾼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줄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동시간도 줄여야 하고 이 수천만 대의 이 자동차가 뿜어내는 이 매연을 그대로 두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보수 자본 언론들이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만적인 것이고 지금 신고리 오륙호기의 경우에도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고리 1호기와는 그 용량면에서 훨씬 더 수배에 달하는 새롭게 지금 그 용량 건설되는 발전소들은 고리 1호기나 월성 1호기 40년 전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용량으로 이 핵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미세먼지가 갑자기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화학발전소가 갑자기 더 생겨가지고 미세먼지가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는 그대로 상태이고 정부는 노석탄 발전소도 줄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탈원전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끌어들이는 이런 거짓 이데올로기 공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잘못 끼운 정책 첫 단추가 큰 시장 혼란 부르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저임금 급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영세 자영업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강제 인하한 조치의 후폭풍으로 이익이 급감하고 소득격차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자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장이 미치지 못하는 분배정책 때문이고 그래서 이 성장에 반대되는 반하는 그런 분배정책을 펴므로써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고 양극화가 생긴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이익 급감이 카드 수수료 정책 때문이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 저하로 인해서 내수시장, 특히 구매력의 감소, 골목시장의 경우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이 구매력, 매출액이 감소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이익이 급감하고 도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득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소득 3만 달러 우리는 다시 태부와 도약의 갈림길에 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혁신성장 정책과 규제, 노동개혁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적 자유를 정진해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죠. 소득 3만 달러라면 4인 가족이면은 12만 달러세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두 사람이 저임금 알바 노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연봉 3천만 원 남짓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벌어서 3만 불이 되는 것이고 자녀 둘을 해서 4인 가족을 한다면 이들의 가구의 1인당 국민소득은
만불에 미치지 못하는 한 7,5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별 국민의 숫자, 가구 숫자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산다는 것은 다수 가구의 실질적 삶이 3만 불에 근접하는 소득 분배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혁신 성장이나 규제 개혁, 규제 완화, 뭐 노동개혁 말은 이제 개혁이지만 노동도 계약이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은 소득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만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당연히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인정하도록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119조 2항에는 당연히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법률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그리고 이 사회적 손실을 사회화시키는 것이고 국민 개개인, 노동자 개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소비자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담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공사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선택 다양해진 항공사, 서비스 경쟁 치열하게 해보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가 항공이라고 불리지만 뭐 그 회사들은 이제 저비용 항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6개 정도가 있고, 이번에 3개 항공사를 더 허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경쟁 이전에 정비를 비롯한 항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항공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총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현대차 노조마저 외면한 민노총 총파업이라면서 비난하고 있네요. 파업의 당위성 때문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며 현대자동차 지부가 외면한 것이 아니라 파업 준비와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의 준비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선언만 남발하고 있는 민노총 집행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 결의대회 수준을 총파업으로 포장하는 것은 총파업을 희화화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뻥파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정권과 자본에게 스스로 종이 호랑이임을 증명해 보이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경신문이 현대차 노조가 외면한 민노총 총파업이라고 해서 지금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라든가 경총이 제시하고 있는 전면적 노동계약법에 대해서 현대차 노조가 그럼 총파업을 언제든지 외면하고 현대차 노동자들이 어떤 경우에도 총파업을 외면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산입니다. 이런 전면적 계약이 시도될 경우에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탈원전으로 전기 끊길까 기업이 자체 발전소 짓는 나라라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거짓된 주장입니다. 탈원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기만지 탈원전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탈원전 정책 여부와 상관없이 철강, 화학, 반도체 등 장치 산업이나 병원 등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과학실험실 등 정전에 대비해서 소위 블랙아웃이라고 하면 갑자기 정전이 됐을 경우에 자체 발전소가 가동돼야 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탈원전과 관계없이 자체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자체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가동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지진에 의해서 핵발전소가 다 폭발될 경우에 당연히 자체 발전소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슨 탈원전 때문에 자체 발전소를 짓는다라는 이런 거짓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법고려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경수 법정 구속, 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동아일보 판사 13명 재판받고 66명 징계 대상에 오를 초유의 사태, 문화일보 김경수 구속, 성판사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보이는 이유라면서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시킨 판사가 기소된 것에 대해서 뭐 보복이 어쩌니 이런 사설을 내보냈네요. 보복으로 보는 것, 이것은 양성태 사법부의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3명 재판부고 66명 징계대상에 오른 거 이 초유의 사태가 아니라 사법거래와 사법농단 한 것 자체가 초유의 사태였고, 과연 여기에 관련된 이 판사들, 또 이런 사법거래와 이 사법농단 이런 것 외에도 정말 사소한 이런 판결, 무전유죄, 유죄무죄 판결을 내린 이 수많은 권력과 돈에 굴복하여 불법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한두 명이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검찰 수사 과거 적폐보다 현세 민생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둘 다 해야죠. 적폐도 당연히 청산해야 하고 또 민생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재판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적폐 청산 관련된 재판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국가와 국민 경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곧 민생을 위한 것이다. 적폐 청산과 민생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올 한국 성장률 2.1%에 그친 날 무디스의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친노동 정책이 문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무디스의 한국 성장률 강등 수치보다 이유를 봐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무디스가 대내적 요인으로 급격한 재정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를 지목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거짓되게 평가 분석할 수 있나요? 미국 등 글로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를 왜 이렇게 신주처럼 모시고 믿고 있죠? 저성장이 이 친노동 정책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징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정삭감법이라든가 탄력근로 실시 확대 실시라든가 역시 어떻게 친노동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노동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년여 동안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친기업, 친부자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노동 정책을 폈다면 양극화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구조원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가고 있고,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 과정에서 거제 지역의 조선 노동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직면하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률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균형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선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조합장 돈선거 악습 끊을 때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이 철저히 수사해서 돈으로 부정한 선거를 치른 관련자들은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그걸 끊어야 합니다. 문제는 공직을 취했을 경우에, 공직에 취임했을 경우에,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에 얻는 이득과 이익권의 문제가 당연하게 이런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뿌려서라도 당선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돈의 검은 유착 관계를 끊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산업재해 없애자고 공장 다 문 닫게 할 건가? 이게 지금 뭐 작업중지권 발동이라든가 몇 달 전, 2달이 지났습니다만 대한화력발전의 그 김영균 열사의 죽음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안전과 관련해서 작업중지권 발동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 뭐 이런 걸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질적인 기업살인법이라든가 형량에 대해서 이 하한선을 두지 않는 상한선만 올려가지고는 그 이하 이 형량을 정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징벌 조항이 커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어떻게 됐든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 때문에 공장문을 닫게 할 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 목숨을 잃는 유럽의 뭐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수십 배의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장문을 닫는 것이 더 이게 급박한가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노동자들이 산재로 다치고 뭐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 10만 명의 산재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약 10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소한 공사로 처리하거나 사소하게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숫자까지 다 하면은 뭐 어떤 이 산업재해 관련돼서 주장하는 신분은 20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보다 공장을 계속 가동해서 이윤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얼마나 섬뜩한 주장인가. 그래서 노동자의 목숨이나 노동의 건강보다 공장 가동을 통한 자본의 이윤이 더 중시되는 이 야만적 사회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선평화 후 비핵화 북핵 용인 발상 아닌가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계속 반복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일보류의 이런 샷을 보면 정말 앵무새처럼 선 비핵화 북핵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이번에 2차 회담이 결렬됐듯이 결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죠. 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뭐 이런 것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이 북한에게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비핵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남북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이나 싱가포르 북미 선언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이게 그래서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미국이 북핵 폐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도 어떤 제재 완화의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북핵 폐기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 라고 하면 협상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 등기를 넘겨준과 동시에 서로 간에 사고 팔고 하는 입금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등기한 다음에 돈은 나중에 주겠다 이러면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쪽은 현금을 주고 한쪽은 어음과 바꾸는 이런 협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으로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